자, 안녕하세요. 건고미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1분기 업데이트 예정사항 안내에 대해서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스페셜 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스페셜 패스가 뭐냐? 일루시온 모듈이나 오토매틱 모듈처럼 육성 장비의 모듈들이 구하기 힘든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루시온 장비나 오토매틱 장비는 이미 유물을 통해서 재련된 상태로 나오지만 그건 깡통 장비일 뿐입니다. 인챈트가 들어가야지만 기존의 낙원단 장비, 그레이스 장비 또는 시간 시리즈 방어구들을 좀 앞설 수가 있는 건데, 그 점이 쏙 빠져있다 보니까 모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듈이 보통 이 인게임 재화를 갬블을 해서 나오는데, 얘가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도 좀 힘들기에 도박해서 직접 모듈을 뽑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문제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양달에 30개 7,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냥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판을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근호의 평판, 이제 평판 시스템 나온 거는 사실 라그나로크가 선택한 악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니가 있어도 내가 레벨이 높아도 평판 때문에 그 던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퀘스트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거든요. 뭔가 할 거리를 늘리려고 만든 컨텐츠긴 한데 정말 노잼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야, 그 다음은 성자의 탑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자의 탑 액세서리 인챈트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의 성자의 탑 액세서리는 이미 있긴 하지만 그 액세서리의 인챈트 능력치가 사실 바르문트 액세서리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은 인챈트 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액세서리가 이제 드디어 개편이 된다고 하는 소식이고요. 생명의 정당 망토가 인챈트를 실패하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걸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챈트 할 때 좀 더 그 허들을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생명의 전당 같은 거는 20레벨까지 올리는 아주 극악의 성장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생명의 전당 액세서리가 또 하나 추가가 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저 같은 서민이라고 하면 또 아유 뭐 건거미큐님이 뭐 서민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되게 서민입니다. 왜냐면 저는 핵과금 유저급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부셔요. 바라볼 뿐입니다. 만약에 저랑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막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내용이긴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세 가지 다 모두 다 계정 기속입니다. 팔지 못하는 아이템인데 제니 투자가 얼만큼 들어갈지 지금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심층각 이런 것들 인챈트 하는 것보다 더 허들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망토 같은 경우도 수십억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인챈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성자 액세서리는 일단 단독으로도 쓸만합니다. 우측 액세서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챈트 보면 모든 종족 데미지 25%입니다. 보통 바르문트 액세가 부서지는 15%, 일반적인 건 두 가지 종족에 한해서 30% 증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수억대를 호가하는 장비들이죠. 걔네들은 딱 두 종류란 말이죠. 그러나 이 강인의 성단 5레벨 옵션을 보면 모종 데미지 25% 뿐만 아니고 피어텍 추가 증가에 근접 데미지 증가에 홈스탯당 또 어택이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증표와 장착 시에는 등급 데미지 증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챈트의 완성은 바로 이 생명의 전당 액세서리에 있는데, 이 생명의 증표와의 세트 효과를 빼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바르문트 액세서리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속 장비이고 제니가 얼마 들어갈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볼 땐 랜덤의 성장형일 것 같은데 1레벨 인챈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재료가 소비가 되겠죠. 성자의 탑이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성자의 탑 콘텐츠를 다시 살릴 기회를 만들어준 건 좋으나 재화 소비가 무지막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옵션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생명의 전당 망토 같은 경우는 이미 옵션이 있는 거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건 추가 인챈트 또 출연을 한다고 하거든요. 완연한 계절의 생명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능력치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는 그 점에 대한 피드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 액세서리 순환의 인장, 여기에 추가가 된다는데, 자, 눈여겨볼 건 이겁니다. 민첩의 성단과 장착지의 모종 데미지 20%입니다. 아까 성자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옵션으로 모든 종족 몬스터 데미지 증가가 25%나 있었죠. 그러나 이거는 민첩의 성단 3레벨이라고 있죠. 자, 성단이 뭐냐면 성자의 갑옷의 마지막에 인챈트를 하는 옵션인데, 3레벨 띄우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0.3%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챈트 초기화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성자의 갑옷인데, 심층갑이 아니고 성자의 갑옷을 입어야 또 그냥 입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3레벨을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들이 상당히 높다. 이미 성자의 갑옷 3레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욕심내실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액세서리는 성자의 갑옷과 연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순환 망토와 또 연동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성자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생명의 전당 액세서리와 같이 착용하면 좋지만 단독 옵션도 상당히 훌륭한 편으로 인챈트가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모종 데미지가 성단과 함께 묶여있고, 또한 모종 데미지의 추가가 또 생명의 전당 망토와 묶여있어요. 세 가지는 서로 세트 효과를 이루고 또 성자의 갑옷까지 4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단독으로도 쓸만한 옵션들이 있는 반면에 세트 효과를 쓰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순환의 인장이란 거죠. 지금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은 핵가금 유저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법한 내용인데, 잊혀진 시간 던전이 몬스터도 더럽고 지형도 안 좋고 파리도 안 되고 이동 유틸기도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료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 몬스터의 개체 수를 증가시켜 주겠다고 하고 파리의 날개를 드디어 쓸 수가 있는데, 파리의 날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비싼 파리의 날개를 판다고 합니다. 1500제니 상당히 비쌉니다. 10번 누르면 15,000, 100번 누르면 15만, 1000번 누르면 150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벌게 되면 이걸 쓰고라도 사냥을 하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만든 까닭은 아마 제니의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생명의 전당의 난이도는 바르문트 바이오스피어 표본 환경 구바르문트라고 하는 그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난잡하게 종족과 속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들이 높아요. 대신에 스트립 스킬은 쓰지 않는 던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심층 1층이나 심층 어비스를 아직 노리지 못하신 분들은 파밍 사냥터를 구바르문트 사냥터에서 이쪽 지역까지 넓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전당 망토의 활성화로 인해서 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판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재화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피소드의 추가입니다. 에피소드의 추가로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은, 에피소드의 추가라 함은 각종 인던과 보스카드의 등장도 있지만 그 중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장비의 추가입니다. 에피소드는 장비가 추가가 안 된 적은 없어요. 에피소드 17에선 일루시온이 등장을 했죠. 에피소드 17.2에선 오토매틱 시리즈가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에피소드 18에선 그레이 울프, 에피소드 19에선 설화의 시리즈, 그리고 딤 글레이시아 무기, 또 에피소드 20은 글레이시아 방어구와 딤 글레이시아 방어구가 출연을 했어요. 자, 아이템의 능력치를 보면 항상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장비로 나온 적도 있으나 그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로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만, 딤 글레이시아 방어구보다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무기는 항상 나왔던 게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에피소드 관련 무기가 나올지 의문인데, 지금 현재 디멘션즈라는 무기와 투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또 맞출 수가 있고, 투구는 또 기속 장비이기 때문에 투구 무기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방어구는 웬만하면 5종류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르문트 장비보단 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동급의 비슷한 스펙을 맞춰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금 바르문트 방어구가 업데이트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주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층갑보다는 좀 안 좋은 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심층 나온 지는 또 많이 되지 않았고, 기속 장비인 만큼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만약 그보다 더 좋은 장비가 나왔을 경우에는 진짜 유저들이 개거품 물고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의 스펙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맞출지,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딩글레이시아보다는 약간 높은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개발자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거는 저도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밸런스 패치 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떡상을 하고 누가 떡락을 했냐? 제일 떡락한 직업군은 주 캐릭터가 아니에요. 주 캐릭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층 갈 때 큐펫처럼 데리고 다녔던 임페리얼 가드 제일 떡락했습니다. 자, 이제 투클라를 켜서 큐펫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임페리얼 가드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가장 떡상한 직업군은 제가 볼 땐 윈드호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드호크는 기존에 보스 잡는 능력은 괜찮지만 사냥 쪽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뭔가 체력도 약하고 몸빵도 안 되는데 딜도 그다지 탐탁치 못한 그런 클래스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개편이 돼가지고 이번엔 진짜로 떡상 제대로 볼 것 같습니다. 저번 패치로 인해서 가이스텀으로 사냥이 드디어 됐다, 이제 샤프슈팅을 버려도 됐다, 떡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미지는 좋지만 쿨타임이 너무 느리고, 한 방에 잡으면 쿨타임 느려도 상관없지만 대신에 그 30초 현자 타임이 찾아와서 딜이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 떡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차근차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나이트의
서번트 웨폰 평타 스킬입니다. 데미지가 각 약 2배가량 증가를,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공격 횟수가 3회로 증가를 합니다. 3히트로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데미지가 증가를 했고 3번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평타 드나보다 2배 이상, 자, 2배 이상 강해졌다. 제가 볼 때 한 2.5배 강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번트 효과가 클리어런스로 풀리는 효과가 사라지고 쿨타임의 감축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AP 수급도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서 버프가 언제 끊기는지 신경을 곤두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평타 드나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서번트 웨폰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 발동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좀 더 자주 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비고르란 스킬이 너무 붕 떠요. 비고르가 서번트 데미지가 아니고 평타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요즘에 평타 데미지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스킬 증dem을 주는데 1000%면 100배입니다. 스킬이 100배 센데 평타 데미지 늘려줘 봤자 몇백 퍼센트 늘려줘 봤자 데미지가 안 나와요. 한 마리씩 뚜껑 있는 사냥터는 얼마 있지도 않고요. 심층 어비스요? 심층 어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뚜껑 패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몬스터 피통 높고 좀 개체수 적은 던전에 가면은 이런 평타 직업도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몬스터들이 너무 데미지 들어오는 게 높아가지고 버티면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매력만 넘치는 그런 직업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타 드나는 조금 더 비고르의 서번트의 발동 확률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뭐 추가 광역 공격, 비고르를 쓰면 파기 9 평타 광역 공격이 된다든가 그런 방안들이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와 함께 실리까지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드니스 크러셔는 헥슬과 비슷하지만 헥슬과는 다르게 비크리 스킬입니다. 2배 이상 이것도 늘었습니다, 데미지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매드니스 크러셔냐 헥슬을 써보고 이 둘 중에 데미지 좋은 걸로 갑니다, 무조건. 왜냐, 매드니스 크러셔가 뭐 사거리가 길다거나 범위가 넓다거나 연사가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데미지만 보게 돼 있어요. 헥슬이 세면 헥슬만 쓰게 돼 있어요. 그냥 비크리를 좀 고집하는 사람들이 좋아질 만한 데미지 상승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톰 슬래시 이거 정말 세졌어요. 드나는 지금도 스톰 슬래시가 셉니다. 솔직히 세요. 보스 잘 잡습니다. 드나도 세팅 잘하면. 근데 와 1850%나 증가를 했어요. 1히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스톰 슬래시는 랜덤하게 또 딜뻥 효과를 튜리서드 룬으로 취할 수가 있는 스킬로서 드나도 보스 때려 눕히면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이대로 넣으면 완전 떡상이에요. 이것도 헥슬 데미지 지금도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더 세졌다는 얘기죠. 자, 드래고닉 브레스는 제가 육성을 직접 해보지 않아서 이거는 많은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 대신에 HP에 대비해서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 폭을 늘려서 좀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 5레벨 기준 쿨타임이 글로벌 쿨타임이 0.7초로 증가를 했고 대신 데미지는 늘었고, 마이티 스매시도 마찬가지로 0.7초로 늘었고 데미지가 소폭, 아주 소폭 늘었어요. 정말 조금 늘렸어요. 이게 뭐냐면 뭐 상향도 아닌 상향을 해줬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굴쿨을 맞추게 됐다. 이제 굴쿨을 신경을 안 쓰는 캐릭이 굴쿨을 신경을 쓰면 당연히 뭐 중단 아이템을 굴쿨을 높여주는 쓰고 그러다 보니까 딜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딜 손실만큼 여기서 메꿔주는 겁니다. 이 정도 능력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캐릭터의 데미지는 똑같다. 하지만 세팅 비용과 세팅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커졌다. 그럼 굴쿨 맞추면 망하나요? 망하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 스펙 자체가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굴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세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포기할 게 생겼다. 이번에 디멘션즈 크라운을 보면 자동으로 오토스펠로 엑스 토네이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미쳤네 이거. 아니 굴쿨 안 맞춰도 되는 캐릭이 엑스토네이도 때문에 굴쿨을 72까지 땡겨야 되나? 이런 말을 제가 했었잖아요. 땡기라는 말인 것 같네요. 땡기랍니다. 근데 굴쿨이 높으면 마이스터도 72까지 일부러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 사이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굴쿨 요구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굴쿨이 높은 편이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급 세팅으로 들어갔을 때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저자본 입장에서는 세팅하기 좀 까다로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굴쿨 한 50% 이상은 좀 끌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블래스터. 스파크 블래스터는 마이스터의 원거리 공격 스킬이고요. 방어 무시 스킬입니다. 방어 무시 스킬인데 대신에 데미지가 너무 처참해요. 비클이고요.
근데 데미지가 증가를 했는데 이래도 좀 모자라요 솔직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파크 블래스터 딜 끌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말이 12450%지 크리 스킬도 요즘 요 정도 주거든요. 지금 데물 1000% 정도 주는데 비크리는 사실 20000% 30000% 줘야 그나마 할만해요. 솔까말 사실 이거 상향했다고 해서 막 스파크 블래스터가 떡상을 했다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트리플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트리플 레이저도 대보스전 스킬, 몬스터 소수를 잡아낼 수 있는 원거리 크리티컬 스킬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체도 그렇고 마이스터도 그렇고 비크리와 크리티컬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세팅이 둘 다 할 수가 없어. 한쪽을 하면 한쪽이 딜이 떨어집니다. 이런 스킬들의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비크리랑 크리랑 혼합되어 있는 애들은 항상 문제예요. 섀도우 크로스는 세비지 임팩트의 데미지가 커졌다고 합니다. 쉐크 유저들 만세에 부르시면 되겠고요. 기존도 그렇게 약한 데미지는 아닌데 좀 더 세졌으니까 근접 딜러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이거고요. 섀도우 스텝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비크리 스킬입니다. 비크리 이도 전용, 단검 전용 스킬인데 단검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단검 쓸만한 게 아직도 페니텐티하지 않나 싶은데 언제적 페니텐티합니까? 글레이시아나 딩글레이시아, 위키드, 또 선악무기, 또 디멘션즈 전부 다 어쌔신형 단도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스킬 증대만 땡긴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비크리 계열이다 보니까 얘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데미지 상승을 보고 연구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터널 슬래시 대보스전으로 쓰던 카타르 전용 섀도우 크로스의 대보스전 스킬입니다. 더 세졌습니다. 쉐크분들 소리 지르시면 되고요. 아크메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아크메이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스킬 데미지 달라진 거 거의 없습니다. 데미지가 좀 안 좋았던 AP 생성 스킬들이거든요. 이게 이 AP 생성 스킬들의 데미지가 증가를 했다. 이 디멘션즈에 이 스킬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소울 말칸 스트라이크의 데미지 상승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그런데 얘들이 다 굴쿨이 늘었어요. 굴쿨이 0.75초 내지는 굴쿨이 1초로 됐습니다. 굴쿨이 0.5초에서 1초로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1초 뒤에 마법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굴쿨을 50을 맞춰주시면 0.5초 뒤에 기존만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쿨을 전혀 맞추지 않았던 아크메이지가 굴쿨을 50을 맞춰놓으면 기존 스펙과 동일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메이지 하신 분들은 좀 짜증은 날 수 있겠죠. 굴쿨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굴쿨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중단 바꿔야 되고 본캐일이라도 써야 되나 이 생각 하실 거고, 일단은 굴쿨 3,40만 돼도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스킬 세팅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아니에요. 아크메이지가 기존의 장판 스킬들이 워낙 강력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깠다면 더욱더 암울했을 건데, 이거는 내가 세팅만 잘하면 기존과 동일한 스펙을 유지한 채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팅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고가 세팅으로 갈수록 별로 문제될 건 없고요. 대신에 저가 세팅일 때는 기존보다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의 AP 소비량이 감소가 되면서 스킬 쿨타임, 클라이막스는 쿨타임과 유지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꺼지자마자 써야 되고 죽으면 AP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여기서 좀 해결이 됐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성 개선이 하나가 됐고, 각 스킬들은 기존에 그냥 대충 캐스팅만 맞추면 사냥이 됐던 거에서 굴쿨을 조금 신경 쓰면 기존과 동일한 스펙으로 사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굴쿨 신경 안 쓰면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했냐, 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리면 망한 건 아니고 다소 그냥 비교적 세팅에 따라서 좀 포기할 게 생겨서 소폭의 질량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그전과 차이 날 만큼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굴쿨 맞출 수 있는 템이 부족한 설화급 장비, 글레이시아, 딩글레이시아, 심층갑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굴쿨이 어느 정도씩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설화 장비는 굴쿨이 거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답답하다고 보시면 돼요. 설화급 유저는 너프가 맞습니다. 자, 카디날은 플라멘의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플라멘이 좀 아쉬워요. 플라멘이 아르비에 비해서 데미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좀 올려줬습니다. 푸네오 마티커스 프로첼라는 카디날의 AP 소비 장판 스킬인데 무속성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조금 빵 터진 게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플라멘이 무속성이 돼야 되고 푸네오가 성속성인 채로 AP 20이 아니고 한 10 정도로 해도 솔직히 이거 잘 안 찍어요. 왜냐? 콤페텐티아를 항상 쓰는 게 좋은데 콤페 자체를 쓰기가 힘듭니다. 일단 솔직히 AP가 감당이 안 돼요. 플라멘과 아르비의 AP 생성량을 늘려주고, 그리고 푸네오의 AP 소비량을 줄여줘야지만 푸네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포인트를 너무 많이 먹어요. 푸네오 마티커스 프로첼라 하려면
피두스 5개, 플라멘 5개, 아르비 5개를 찍고 푸네오까지 10개 마스터하면 무려 30포인트나 소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스킬로 콤패 찍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렐리지오라든지 아르쿠투스, 비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피두스 아니무스도 마스터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스킬이 많이 꼬여버리는. 스킬 포인트의 배분부터 AP 소비량까지 세팅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플하게 플라멘을 무속성으로 해주면 아르비 중간중간 무속성 스킬을 낑겨 넣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윈드워크, 제가 떡상했다고 하는 윈드워크 가이스톰 스킬 쿨타임 0.7초입니다. 엄청 느렸던 쿨타임에서 이제 세비지 임팩트나 핵 앤드 슬래셔와 동일한 쿨타임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데미지는 더 세요. 기존 배열 자체가 1000%이기 때문에 안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16500%면 엄청 증가를 했어요. 데미지만 는 것도 아니고 쿨타임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딜러 입지를 완전하게 굳혔다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크래시 오브 볼트가 기존에도 강력했지만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더욱 강력해졌고, 캘러미티 가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현자 타임 삭제 공헌을 했습니다. AP 소비량 줄어들면서 쿨타임까지 60초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냥 윈도우크는 연사 속도, 데미지, 사냥 스킬, 대보스전 스킬, AP 관리와 그 현자 타임 모두가 삭제됐습니다. 그냥 상향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크는 사실 상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이 아니고 엄청 상향됐어요. 그냥 모든 캐릭 중에 상향폭이 제일 큽니다. 윈도우크가. 이대로만 간다면 여러분들 윈도우크 다시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가드를 말씀드릴게요. 어택 스탠스, 가드 스탠스, 디스펠로 해제 안 되는 점, 이런 점이 개선이 많이 됐고요. 가디언 실드 부분이, 자, 보통 이런 설명 안 하거든요. 라그나로크는 패치할 때 그냥 패치할게 라고 하지 왜 패치를 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런데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고,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는 인가 가실이 워낙 지금 만능입니다. 만능. 가디언 실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디언 실드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도 카드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황도 카드는 마법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디언 실드를 쓰면 물리 데미지를 맞지 않아요. 무한 길이의 효과랑 똑같습니다. 거의. 가디언 실드를 함께 되면 내 생존력이 뭐 2배 늘어난다가 아니고 그냥 몇천 % 하늘 지붕으로 뚫고 갑니다. 마법으로는 죽을지언정 물리 공격으로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가디언 실드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프량이 심해요. 특히 쫄캐로 했을 때 너프가 심한데 AP 생성 스킬에서 소비 스킬로 바뀐 게 이게 제일 커요. AP를 35씩 모아가지고 이 짧은 유지 시간을 가지는 가디언 실드를 키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면 가디언 실드 쓰느니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나중에 헌신을 이용한 뭔가 투쿨 플레이가 가능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 돼봐야 알고, 솔직히 솔프로 할 것 같아요. 그냥 쿨타임, 지속시간, 내구도, AP 문제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투쿨 인간은 망했습니다. 그냥 투쿨 인간은 망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대로 넘어오면 그냥 이제 인간 투쿨 못 돌립니다. 이제 솔풀로 세팅을 해서 세팅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 밸런스 일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2주거든요. 늦으면 3달이고 빠르면 2주입니다. 크로스레인, AP 회복량이 늘어나고요. 홀리실드도 디스펠 제한 조건을 없앴고, 시드 슈팅 데미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버슬래시 데미지 늘어났지만 오버슬래시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 밋밋한 이펙트의 좁은 범위에 짧은 사거리에 몬스터가 줄어들었을 때 처참한 데미지,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지먼트 크로스는 성속성 마법 데미지인데 성속성에서 무속성으로 변환돼가지고 대신에 범위 공격이 아니라 1인 공격기예요. 크로스 레인으로 몬스터 정리를 하다가 레이 오브 제네시스로 성속성 몬스터를 정리를 하다가 조금 피가 남은 것들은 저지먼트 크로스로 정리를 한다라는 이런 컨셉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익스플로시브 파우더, 근접 공격인 바이올러 스킬인데 데미지가 소폭 증가를 했는데 비크리 스킬은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모자릅니다. 어비스 체이서 AP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비스 슬레이어 AP 소비량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개선이 됐고, 오메가 어비스 스트라이크는 이 정도 AP 소비량 감소라든지 데미지 증가, 쿨타임 감소 이런 것들이 됐는데 사실 10이 아니고 5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장판 하나에 오메가 한 번 정도, 그리고 화속성으로 좀 생뚱맞게 화속성인데 일단 뭐 염속성 몬스터를 못 잡는 점에 대해서 오메가로 잡아봐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AP 소비량이 10으로 줄어들어도 좀 빡세요. AP 모드가 이제 오메가를 좀 자주 쓸 수는 있겠다는 싶어요. 어비스 대거
공격력 증가했죠. 이게 비크리 근접 스킬입니다. 어비스 체이서의 근접 전용 단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프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 공격인데 두 가지가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프롬 디 어비스는 어비스 체이서가 구체로 달고 다니면서 그 구체로 공격을 하는 오토스펠 스킬인데 범위 공격이에요. 데미지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타를 치는 마검 어체의 경우 오토스펠 어비스 스퀘어가 주력 딜이지만 프롬디 어비스도 딜이 좀 나가긴 하지만 어비스 스퀘어가 거의 일을 다 해요. 사실 프롬디 어비스라는 스킬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하면 10% 이상의 딜 비중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횟수와 데미지가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보면 딱 봐도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비스 스퀘어가 이게 제가 볼 때 마공 중에서는 어비스 스퀘어 이 데미지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비스 체이스가 무속성 원툴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안 약하거든요. 이게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어비스 스퀘어가 안 약합니다. 저는 아크메이지 다음으로 센 장판이라고 하면은 어비스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온 그 마검 셰체의 약하다는 편견이랄까? 전혀 안 약한 캐릭터인데 약하다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세팅 잘하면 심층도 아주 잘 도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고, 근데 지금 어비스 스퀘어가 많이 늘었어요. 데미지가 엄청 늘었어요. 예. 데미지 배율이 850%에서 5750%로 지금 늘었기 때문에 거의 2배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2배 늘어나는 건데 어체도 이제 강캐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소폭 데미지 상승이 있습니다. 활 어체 범위 스킬이죠. 프렌즈샷의 공격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보다 보스 잡는 능력치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보스 전용으로 많이 쓰는 스킬인데 AP 회복량이 늘어난 게 특히 눈에 띕니다. 엘레멘탈 마스터는 이번에 말이 많은데 일단 정령 쪽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쿨타임 감소, 이거는 필이 있어야 되는데 정령이 죽어버리면 재소환이 안 돼요.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정령이 없으면 곧 딜로스로 이어지거든요. 이 점이 안 좋았는데 이 점이 개선이 된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파이어볼트, 볼트 데미지 증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서러 스킬 중에는 스펠피스트라고 볼트의 기운을 담아서 평타를 때리면 거기서 마법 데미지로 평타를 치는 그런 특수한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을 쓸 때는 볼트 데미지에 의해서 그 데미지가 결정이 되는데 정령 소환을 하면 엘레멘탈 마스터 때도 강력한 평타형 엘마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매니악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치가 늘어났다는 말은 정말 몬스터 세게 책으로 뚝 패고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인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스펠피스트가 범위 공격이 아니고 단일 스킬이다 보니까 요즘은 몬스터를 대량 학살하면서 잡는 핵슬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 메커니즘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어체 같은 경우는 평타를 치다가 범위 마법이 나가고 드래곤 나이트는 범위 공격기인 서번트 웨폰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타라도 사냥이 되는 거고, 사실 엘마는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로 라스간도 뚝배기 깰 수 있을려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간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트 소서라는 게 있고 피스트 엘마도 있다라는 거. 컨프그레이션은 화재 효과를 걸어서 몬스터의 속성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확률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60에서 3%면 정말 큽니다. 예전에는 장판 깔면 1초 안에 무조건 속성이 바뀌어서 뒤 이어서 쓰는 베놈 스왑프의 데미지가 무조건 증가를 했고, 그래서 베놈 스왑프의 스킬을 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상태 이상 확률이 전부 다 줄어들었고, 컨프그레이션 후에 다스나 베놈 스왑프로 쓰면 베놈 스왑프나 다스 데미지가 세지고 뭐 이런 스킬만의 그 연계 방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성 맞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장판의 자체 데미지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너프냐 버프냐 잘 굴쿨 늘어난 건 좀 있습니다. 기본 0.5초에서 0.7초로 증가를 했으니까 기존에 굴쿨을 안 맞추셨던 분들은 굴쿨 조금 신경 써주셔서 30%에서 50% 정도 맞추시면은 기존과 비슷한 스펙으로 사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죠, 이거. 이제 베놈 스왑프 올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베놈 스왑프 쪽으로 지금 인챈트가 되어 있는 템들이 붕 떠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어차피 상태 이상이 안 걸리는 심층 1층부터는 오히려 좋습니다. 구발문까지는 악매나 엘마나 잡는 속도가 극에서 극인데 오히려 엘마가 편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스킬 쿨이 빨라서. 그러나 심층 가게 되면 이 화재 효과를 걸지 못해서 베놈 스왑프로 인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점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형 몹을 잡을 때는 좋습니다. 독속성에 의존하는 사냥 방식으로 구발문까지 다 플레이가 가능했던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애매하다. 상향이냐 너프냐는 딱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베놈 스왑프 쪽으로만 막 몰아갔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어서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 세팅하셨던 분들은 세팅이 좀 꼬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중을 본다면 장판 스킬 자체 능력이 증가했다는 말은 눈여겨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퀴지터 포카신탄의 데미지가 증가를 했어요. 인퀴지터가 포카 데미지가 좀 잘 안 나와요. 크리 직업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성률 정말 안 나옵니다. 쿨타임도 긴 스킬이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딜 맞추기가 좀 힘든 직업이에요. 제가 한방 컷을 맞출 때 제일 힘들었던 캐릭터가 포카신탄이었지 않나 싶은데 데미지가 소폭 상승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는 거. 단죄는 열화격과 비슷하지만 크리를 맞춰서 치는 스킬인데 데미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단죄가 열화격보다 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죄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때려봤는데 멸화격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멸화격 쓰지 이거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크리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똑같이 딜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멸화격이 좋습니다. 왜냐? 멸화격은 피통을 올리는 세팅으로 해서 생존까지 좋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똑같은 두 캐릭이 있는데 얘는 피통이 40만이고 얘는 피통이 15만이야. 당연히 40만짜리 캐릭터를 하는 게 좋죠. 생존 때문에. 그래서 단죄라는 건 이번 상향으로 인해서 과연 멸화격 데미지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걸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멸화격은 글로벌 쿨타임이 추가가 됐어요. 단죄도 추가가 됐죠. 글쿨이 추가됐다는 말은 멸화격을 딱 쓰고 나서 바로 궁신 탄영이 안 된다는 얘기고 대신에 탐욕 스크롤을 쓴다 그러면 탐욕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멸화격, 탐욕, 파리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던 분들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글쿨을 굳이 맞추실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보스를 잡을 때 멸화격 뒤에 낙인을 빨리 찍어야 된다든가 바로 궁신 탄영으로 바로바로 몬스터를 찾아놔야 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글쿨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글쿨 맞추기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가 세팅일수록 어렵습니다. 어차피 글쿨이라는 건 스킬 하나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스킬을 사용할 때 그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스킬을 쓰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 글쿨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미지가 깎이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아크메지나 멸화격 쪽이 글쿨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조금 세팅이 빡세질 수는 있다. 하지만 자체 데미지를 막 떡락시켜버려가지고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이 아닌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좀 좋다 싶은 캐릭터를 칼질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리듬 슈팅 보겠습니다. 리듬 슈팅은 1인 공격기고 물리 공격기면서 연주계의 대보스전 스킬입니다. 제법 써요. 비크리 스킬 치고 제법 센 스킬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스루베르로도 이제 보스 쉽게 뚜까 팰 수 있는지 세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연주는 주캐로서 키울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주캐로 혹시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탈리 퓨리는 연주계의 마공형 스킬인데 데미지가 좀 낮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세진다는 건 아니고 제가 글레이시아 세트를 쳤을 때 아쉽게 2킬 사냥을 했는데 시계탑에서 원킬을 할 수 있게 됐다. 글래스 차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킬 맞추기 조금 힘들거든요. 데미지가 안 나와서 메탈리 퓨리가. 자, 나이트워치 같은 경우는 할 말 많은데 AP 생성 증가만 있습니다. 이거는 좋죠. 히든 카드가 디스펠로 해제돼서 구발몬이라든지 뭐 어비스라든지 윤키아를 잡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짜증났었는데 그런 점이 해결이 된 건 정말 좋아요. 근데 다른 애 AP 소비도 줄었는데 얘는 그런 건 안 봐줬네. 대신에 생성량이 늘어난 건 좋습니다. 각 스킬의 AP 생성량이 늘어났다는 거 1에서 2로 이 정도면 AP가 그렇게 후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이트워치도 거의 스파이럴 원툴이거든요. 사냥 스킬이. 와일드파이어는 범위는 넓지만 데미지가 처참하고 더 비질은 곡해도 많이 맞춰야 되고 굴쿨도 맞춰야 되는 스킬 치고 데미지가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비크리 스킬이 다 문제예요. 얘도 대부분이 크리 쪽만 그나마 쓸만하고 나이트워치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류탄 쪽 그레네이즈 드로핑과 미션 본바드를 한번 써보시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류탄 쪽 스킬 데미지도 문제인데 그레네이즈 드로핑 안 맞습니다. 몬스터한테. 그리고 미션 본바드로 인한 그 수십 초 동안 발생되는 그 장판 데미지도 몬스터 코앞에 있어도 3초 뒤에도 안 맞아요. 어떤 애들은 장판 끝날 때까지 한 대도 안 맞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미친 듯할 처참할 정도의 타격 판정을 가지고 있는 스킬들도 있고 사실 나이트워치라는 캐릭터를 제가 고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윈드워크가 사냥 스킬이 좀 개편이 된 만큼 나이트워치도 사냥 스킬이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트워치도 보스는 잘 잡습니다. 그러나 사냥 쪽으로 굳이 사냥할 파밍 캐릭으로 나이트워치를 키우고 싶진 않아요. 좀 다른 총기류
제가 심지어 어제 라이브에서 이런 말 했죠. 스파이럴하고 올리언 블릿, 매거진 포원 이 세 가지 스킬 빼고 다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신경을 안 써줄 거면 뭐하러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런처, 샷건, 게틀링 기어, 또 수리탄 스킬들의 대폭적인 개편을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키로 시라누이 그림자의 춤은 비크리 스킬인데 이 정도 데미지 상승된 걸로는 쓰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림자 1.3이랑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림자 1.3의 데미지는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1.3으로 육성하시는 분들 충분히 쉐클만큼 셉니다. 이 정도면. 섀도우 코러스랑 거의 동일한 기조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축의 데미지, 구축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장악이랑 훌륭한 스킬이 있는데 이 구축을 쓰면 장악이 사라져요. 그래서 구축이 그럼 세냐? 안 세. 장악을 그냥 유지시켜 놓는 게 누적 데미지가 더 셉니다. 저랩 사냥터에서는 장악과 구축을 반복하면서 사냥이 되지만 고랩 사냥터에서는 구축을 쓰는 순간 그게 딜로스예요. 사실. 아니면 장악 딱 떨어질 때쯤에 딱 쓰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 과연 구축 데미지 상승된 게 그게 과연 장악을 없애면서까지 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지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사실 장악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데미지를 늘려주는 것보다. 자, 회전과 굴절의 데미지가 증가를 했네요. 예, 원거리 닌자 계열의 소폭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검포, 냉혈포, 내전포, 금령포의 마법 데미지가 상승됐습니다. 입법 닌자 하시는 분들 소폭 상향인데 진짜 소폭이에요. 예, 조금 늘어났네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까 뭐 다른 스킬들 굴쿨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 저견포, 냉혈포, 내전포, 금령포는 굴쿨이 없는 스킬들이라서 스킬 간의 연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닌자 마공 클래스고요. 천재, 태양 천재는 바뀐 게 없고요. 태양 천재는 이번에 디멘션주로 인해서 엄청난 떡상을 이뤄냈기 때문에, 자 태천일월과 천월인데 데미지 조금 올려줬거든. 아니 2000%가 조금이냐고. 2200% 적어요. 왜냐면 지금 달 스킬은 태양 스킬보다 훨씬 안 나와요. 데미지. 심지어 데미지 안 나오는데 연사력도 더 낮아요. 연사 속도도 안 나오고 데미지도 안 나와. 그러면 달 천재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였냐면, 태양 천재보다 좋은 점, 별 스킬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별 스킬을 섞어 쓰기가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비클이기 때문에 파워 찍고 CRT가 아닌 콘을 찍습니다. 그러면 콘을 찍으면 명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 스킬 운용하기가 좋아지거든요. 별을 뿌려놓고 달 스킬을 쓰고 이런 식으로 달별 천재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별 스킬이 완전 떡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태양도 세겠다, 달도 조금 세졌겠다, 이제 별 스킬 쓸 일이 없어요. 별 쪽은 아예 신경도 안 써준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보다는 더 세졌다는 게 있으니까 달 스킬 쓰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움을 자아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증가한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잘 쓰지 않는 영도회사의 스킬인 청룡부와 주작부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주작부가 이 정도로 개편이 되면 세긴 세거든요. 원래 주작부가 그렇게 약한 스킬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백호부가 너무 편해서. 디멘션즈 같은 경우는 백호부 쓰고 나서 현모부가 나가는 그런 세트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편의성을 넘어서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다 지정 스킬이거든. 데미지는 넘어설지 어쩔지 모르겠고, 일단 편의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하이퍼노비스가 비크리 계열들 특히 처참했거든요. 시드 체인이라든지 더블볼링 뱃이라든지 이런 스킬들이 대폭 상승했어요. 여기서 한계 돌파로 인한 데미지 상승량이 제법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심층까지 가능할 정도의 스펙이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 사냥에서도 원킬 맞추기 힘들다고 좀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데미지를 취할 수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마법 스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는 빈도가 낮았던 헬즈 드라이브의 데미지 상승이고요. 홀령사 같은 경우는 보스 정도, 아까 드래곤 나이트 같은 경우 엄청 늘어났다고 그랬죠? 단일 데미지가. 홀령사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엄청 늘은 건 아니죠. 수치상으로 보면 별로 안 늘은 것 같은데 원래 세요. 허공 할퀴기가 원래 어비스 체이스의 그 프렌즈샷보다 셉니다. 홀령사가 동일 세팅을 했을 때 프렌즈샷도 상향해주고 보스전, 대보스전 스킬이 다 상향했으니까 홀령사도 같이 상향해주자 이런 것 같아요. 아유 땡큐죠. 혈록포도 대보스전 마공형 스킬입니다. 이건 물리형 스킬이고 마공형 스킬인데, 스킬 포인트도 좀 빡빡하고요. 마공 도람이 혈록포 찍기가. 그리고 혈록포 같은 경우는 내가 맞추지 않았던 굴쿨을 맞춰야 되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상향이 많이 된 만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밸런스 내역을 받고, 떡락은 딱 하나야. 떡락은 그냥 임가 가실입니다. 그리고 룬 타블렛 시스템이 항상 문제는, 룬 타블렛은 앞으로도 개편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한 룬 획득하기가 힘들었는데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좋은 점 중 하나긴 하네요. 1분기에는 제법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일단 밸런스
패치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개편이 많이 됐는데 지금 똥망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거론조차 안 된 스킬들이 있는데 역시 비주류 직업군은 패치 내용에서도 비주류다 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1분기에 업데이트 예정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닙니다. 자, 확정이 되면 또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